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외상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서 제대로 좀 치료를 받고자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점점점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처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처치가 좀 약간 미흡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외상이라는 분야가 워낙 그 변수가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 외상에 대해서 치아를 다쳤을 때 그거에 대한 경험치를 갖고 있는 치과사들이 많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브란스 응급실이 치과 응급실이 또 따로 있다 보니까 그 치과 응급실에서도 그런 당직을 서고 응급실에 근무를 하고, 그 분들이 이제 보존과로 가서 또 치아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런 처치를 받는 거를 제가 이제 트레이닝 받으면서 다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올바른 치료를 하려고 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케이스를 보시면 또 굉장히 외상 당하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상이라는 게 실은 안 다치면 제일 좋은데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로 다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요즘 클라이밍이 엄청 유행이긴 하거든요. 젊은 층에 특히 유행이고, 그래서 이제 클라이밍을 하다가 어떤 분이 얼굴을 부딪혔는데 치아가 통째로 뽕 빠져버린 거예요. 보통은 이런 큰 충격이 있을 때 치아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파절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치아 뼈가 약간 플렉서블하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통째로 빠지는 탈구 증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빠진 지 15분 만에 치아를 손으로 들고 오신 거예요. 15분 전에 근처 클라이밍 하신 거죠. 이분이 진짜 럭키한 게 뭐냐면은, 저는 저희 병원을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저희 병원이 치아 살리는 치료를 잘 하고 있고 보존과 전문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오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야간 진료하는 치과를 찾아가지고 랜덤하게 오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랜덤하게 왔는데 제가 어쨌든 외상에 대해서 최대한 처치를 하는 경험이 있는 치과 의사였고, 보존적으로 치료를 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치과들 중에서도 저희 병원에 오신 게 굉장히 저는 복이 있는 환자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도 이제 나중에는 이 선생님이 왜 이런 말을 하지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좀 인정을 하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이 환자분 케이스를 좀 볼게요. 이게 치료 전에 치아를 손에 들고 오셨고, 이 치아인데 이 치아가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치아가 밖으로 빠졌다. 이거를 갖다 보통 이제 완전 탈구됐다 라고 하거든요. 완전 탈구된 케이스로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손으로 이제 들고 오셨는데 환자분들이 상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치아가 이렇게, 특히 어린 친구들이다 그러면은 치아가 이렇게 빠졌을 때는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되냐면, 보관액이 있어요. 정말 이상적인 보관액이 있는데 그거는 이미 구비해 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약국 가서 살 수가 있는데 저희 병원에도 없어요. 그거는 이상적인 보관액이 있는데 그거는 내비두고 아실 필요가 없고, 그냥 우유만 기억하세요. 우유 속에 이거를 퐁당 빠뜨려 가지고 가져오시는 게 환자분 입장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손으로 가지고 오시면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 치근면에 있는 살아있는 세포예요. 살아있는 세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유 속에 담궈서 오는 게 가장 좋다. 생리식염수 안에 담궈 와도 괜찮긴 한데 우유 속에 담글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가끔씩 어떤 분들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혓바닥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오시는 분도 제가 보기는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우유 같은 경우는 편의점만 들어가도 살 수가 있으니까 우유에 담궈서 치과로 빨리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오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빨리 주변 치아의 위치를 다 파악해야 돼요. 첫 번째 확인할 거, 치아의 위치 파악. 그러니까 이 치아는 이미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주변 치아가 본래 자기 위치였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환자의 거울을 보고,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고, 필요하면 CT까지 찍어서 위치가 만약에 본인 위치가 아니라면은 그 본래의 위치로 정복을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런 치아들은 약간 이런데 금이 가기는 했는데 위치가 변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빨리 여기를 갖다가 치아가 살아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환자가 아프니까 빨리 마취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검사할 때는 양쪽 옆에 있는 치아 2개까지는 검사를 하시고, 대합치 마주보고 있는 여기도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항상 생활
생활력 테스트는 요 앞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자분의 치아가 밖으로 나온 지 15분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최소한 30분 이내에 다시 재위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맥시멈 60분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60분이 넘어가면 치아 표면에 녹아이 이제 살아있는 세포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완전 치료 계획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게 또 영구치냐 유치냐에 따라서 조금 치료 계획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외상의 경험이 있는 선생님한테 가는 게 중요하고, 이거를 안쪽에 불순물이 없는지, 치근 표면에도 불순물이 없는지 오염된 물질이 없는지를 보고, 이 치아가 떨어진 바닥이 오염이 돼 있는 바닥인지 아닌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단서들을 다 빨리빨리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보호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취득을 하고, 이거를 깨끗이 한 다음에 빨리 심어줘야 돼요. 원래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제 위치에 심는 게 중요해요. 제 위치. 이걸 또 틀리게 심어주면 그게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신경은 당연히 죽었기 때문에 레지나의 스플린트로 이렇게 철사로 묶어주고, 신경치료는 당연히 하시는 거고. 왜냐하면 신경이 뿌리 끝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신경치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치아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약간 건드릴 때 아픈 느낌이 있지만 그거는 보통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외상을 당하게 되면 멍들잖아요. 피부도. 그거랑 마찬가지로 치아도 멍이 들었다고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치아 진탕 같은 경우에는 생활력 검사, 치아가 살아있는지 테스트를 하면서 그냥 지켜본다. Wait and see. 이게 치료 방법인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신경치료를 하고 이제 경과 관찰을 하는 거고, 이 와이어를 묶어둔 거는 언제 푸냐면 여기를 들어갔더니 이미 신경이 죽어서 보면은 피도 안 나요. 피도 안 나고 이런 살아있는 신경혈관이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예요. 신경혈관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이 안쪽에 있었던 뿌리 끝에서 신경혈관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게 쑥 빨려 나오는 거고, 여기를 깨끗이 청소를 해가지고 신경치료를 잘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경과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뽑고 임플란트가 아니고, 그리고 탈구된 치아를 정복수를 하고 이게 빠져서 달랑달랑 들고 왔던 환자가 이렇게 하고 당일에 집에 가시는 거예요. 이 앞에 이렇게 하고 당일에 집에 가시는 거기 때문에 잇몸에 대해서는 좀 기다리면은 자동적으로 나을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 앞니가 또 신경치료를 하면 또 크라운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양쪽에 멀쩡하게 본인 치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라운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레진으로 잘 메꾸면 돼요. 다만 여기에서 잘 끊어내주고 이 윗부분을 레진으로 잘 빌드업을 해줘야 변색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많은 분들이 신경치료하면 치아 까매지니까 크라운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건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치료 전에 이랬던 분이 이렇게 탈구치아 정복수로 해 이제 신경치료 마치고 지금 정기 체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왔던 분이 치료 중에 빨리 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신경치료를 하고 지금 경과 관찰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치근 표면이 만약에 오염이 되고 살아있는 세포가 부족하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일어날 건데, 그거는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 환자분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잘 쓰시는 거, 아니면 혹시라도 이 환자분의 치근 표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치아가 밖으로 빠져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이 엄청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외상이 있었을 때는 외상 처치에 대해서 경험 있는 선생님을 찾으셔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뽑힌 치아를 다시 집어넣는다고? 이게 상식적으로 뭐 아는 분들이 이게 안 될 거라고 하지만 실제 상당히 많은 성공률로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선생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마이덴TV에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